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12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2025년 9월 26일인가요? 9월 26일 네이처 자매지인 바이오마커 리서치라는 저널에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논문 제목은 그 코비드 19 백신을 맞은 후에 1년간의 그 암 위험이 관계돼 있다. 백신하고 관계돼 있다. 그래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이 저자분들은 김홍진 선생, 김민호 선생, 그다음에 최명근 선생, 천은미 선생. 자, 이분은 제일 저자인데, 이분 둘이 제일 저자인데 공동 기여자죠. 이 김홍진님은 이 선생은 이 논문 작성 당시에 경기도 수원 병무청 정형외과에 계셨던 걸로 그렇게 알려 있고, 이 교신 저자는 천은미 교수인데 그 이화여대 목동 서울병원에 있는 내과 교수죠.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이 사스 코비드 2 이 바이러스가 그 암을 일으킨다는 게 가설적으로 제안이 되어 왔는데, 뭐 가설로만 있고 실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 대규모 집단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회고적으로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했다, 그런 뜻이죠. 통계학적으로 그거를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누적 발생률, 모든 암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하고 암의 누적 발생률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 84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거죠. 이 데이터들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을 백신을 맞은 그룹하고 맞지 않은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통계 조사를 한 거죠. 이때 사용한 방법은 멀티 베어러블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이라 가지고 다변수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이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위험 비율하고, 그다음에 95% 신뢰 구간, 요 두 가지로 데이터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통계조사 해보니까 자, 갑상선암의
위험 지수, 위험 비율이죠. 위험률이죠. 위험 비율이죠. 위험 비율은 1.35%. 그러니까 1.35. 그러니까 35%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95% 신뢰 구간은 1.2에서 1.5 사이니까 신뢰할 만하죠. 1 이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위암의 위험 지수는 1.335. 그러니까 33%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발생할 확률이 더 많다. 그런 거죠. 이때 95% 신뢰 구간도 1.13에서 1.56 신뢰할 만하죠. 그 다음에 대장암은 28%가 더 위험하고요. 자, 폐암의 위험 지수는 53%가 더 위험하다. 그다음 유방암은 19.7%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전립선암은 상당히 높은데 68% 거의 70%가 백신 맞은 그룹에서도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백신 타입별로 나눴을 때는 cDNA 백신,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cDNA 백신은 갑상선, 위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이렇게 이런 순으로 위험하고,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가 만든 mRNA 백신으로 봤을 때는 갑상선, 대장암, 폐암, 그다음에 유방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맞았을 때는 갑상선, 유방암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자, 유방암은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죠. 자, 두 군데 mRNA 그러니까 섞어서 맞아도 유방암에 잘 걸리고, 그다음에 mRNA 백신 단독으로 맞았을 때도 유방암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갑상선이 제일 먼저 나와야죠. 갑상선암이 제일 먼저 나오고, 여기서도 DNA 백신에서도 갑상선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mRNA 백신을 맞아서도 갑상선이 제일 먼저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섞어서 맞았을 때도 갑상선이 제일 위험하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갑상선이 바로 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 입으로 호흡했을 때 입 바로 밑에 갑상선이잖아요. 그죠? 갑상선이 제일 먼저 닿는 기관이니까 여기도 갑상선, 여기도 갑상선, 그리고 특이한 건 유방암, 그 다음에 여기도 유방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순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저자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김홍진 선생하고 김민호 선생이 공동 저자죠. 공동 제일 저자죠. 그리고 이화여대 목동병원에 계신 분 천은미 교수가 교신 저자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려면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죠. CEM 이화여대. 자, 이분이 김홍진 선생은 이 당시에 논문을 낼 당시에 수원 그 병무청에 정형외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분은 잠시만요. 자, 이 김민호 선생이죠. 이 김민호 선생은 서울 이화여자대학의 그 서울병원에 정보화 부서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누구죠? 3번은 최명근 선생하고 교신 저자 천은미 교수죠. 이분들은 어디 계시냐면은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내과에 계신 분들은 내과에서
호흡기 중증 케어과에 계신 분이네. 중증 케어과에 계신 분들의 이 최명근하고 천은미 교수님. 자, 지금부터 저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편집장님께 이렇게 나오죠. 이 코로나 이 사태가 2019년 12월 달에 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19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2019년 그 이전에 그 몇 년 전에도 왜 사스 메르스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스하고 이 코비드 19하고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같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름은 사스 코브2고, 그다음에 이 질병 이름이 코비드 19이에요. 코비드 19. 이거는 질병명이고 이거는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하고 HIV와 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HIV는 바이러스 이름이고 에이즈는 질병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때 백신이 빠르게 개발이 되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 2년 안에 이게 개발이 됐다는 것도 우습고, 또 그걸 또 승인을 해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백신 맞고서 뭐 암이다, 뭐 심낭염이다, 뭐 심근염이다, 뭐 뇌졸중이다, 뭐 혈소판 감소증이다,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뭔가가 거대한 음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스 코브2 이 바이러스가 모르긴 해도 바람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1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다음에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그다음에 간염 바이러스죠. 간염 B형, C형 바이러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다른 논문인데, 그 인간한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파필로마 바이러스,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그다음에 폴리오마 바이러스, BKJC, 그다음에 메르켈 셀 폴리오마 바이러스,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휴먼 헤르피스 바이러스 8형, 그 다음에 카포시 6종 허피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T셀 루케미아 바이러스 4번 타입 2, 그 다음에 세균으로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런 것들이 인간한테 암을 일으킨다고 이제 알려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스 코브2도 발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설적으로 이제는 제한이 돼 왔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거 첫 번째.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법. 그다음에 그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 염증 반응. 이렇게 염증 반응,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그다음에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 사스 코브2가 발암성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설을
이제 가설이 있어 왔는데, 뭐 지금 뭐 가설이 아니라 지금 뭐 거의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암 환자 백신 맞은 다음에 암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생겼잖아요. 그 뭐 유방암이니 뭐 갑상선암이니 뭐 위암이니, 가설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가설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돼서 현실. 그리고 이 백신에 들어있는 벡터에 그 mRNA에 그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DNA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논문을 보고서 더 자세히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 백신 안에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들어있어요. 코비드 19 백신 안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단백질 형태로 들어있다는 건지, DNA나 RNA 형태로 들어있다는 건지,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는 DNA나 mRNA 형태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거기에 코딩되어 있다는 거는 확실하죠. DNA로서 코딩되어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별도로 프로테인으로 들어있다는 건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그 DNA로서 코딩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인체 세포에 들어가면 세포를 다 찢어놓겠죠. 다 찢어놓고,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 코비드 19 백신이 실질적으로 이 암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이제 가설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분자적으로 그거를 뭐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 저자들은 인구 기반에서 레트로스펙티브 회고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지난번 2019년 12월 이후에 코로나가 발발했고, 그걸 또 1년 후에 백신을 이제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은 후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그 신고 접수된 그 환자를 분석을 해서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인구 기반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적 발생률하고 암의 위험도를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신고 접수된 840만 명의 코호트를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59만 5천 명, 그 다음에 59만 5천 명의 4배인 238만 명을 1대4로 경향 점수 매칭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서 238만 명은 백신을 맞은 그룹이고요. 59만 5천 명은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을 1대4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59만 5천 명하고 238만 명을 더하면 대략 300만 명이 되거든요.
300만 명이 되는데 여기는 원래 모집단은 840만 명이잖아요. 그럼 840만에서 300만을 빼면은 540만 명은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의 효과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 변수를 가진 이 통계 검사에 그 틀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뭐 기존에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뺀 거예요. 빼고 300만을 이제 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38만 명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도 또 별도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35만 5,896명은 부스터를 맞지 않은 그룹, 그죠? 3차 부스터를 안 맞은 그룹. 그 다음에 71만 명은 이제 부스터를 맞은 그룹. 이렇게 나눈 거예요, 또. 1대2로. 1대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철저히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통계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누적 발생률하고, 그 다음에 암의 위험도를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백신 타입별로도 나누고, 백신 타입, 뭐, cDNA 백신이냐, mRNA 백신이냐, 이런 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섹스 남녀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이로도 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석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있더라.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백신하고, 이 코비드-19 백신하고, 그 다음에 그 암의 타입별로 이 암하고 6가지 암하고 관계가 있더라.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암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암은 그 HR가 위험률이 그러니까 위험 비율이에요. 위험 비율이 1.35. 35%가 더 높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95% 신뢰 구간은 1.21에서 1.51.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 건데 1이라고 그러면은 뭐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별 차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신뢰 구간이 1.21에서 1.51라는 얘기는 최소 21%, 최대 51%. 그렇게 갑상선암이 위험도가 증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암은 34%, 1.34잖아요. 그러니까 34%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암은 28%가 더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신고된 그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28%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언제?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요 사이에 그 신고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암은 53%나 더 위험해졌어요. 왜냐, 사스 코로나가 호흡기 중증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 특히 호흡기에
위험한 바이러스니까 지금 통계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53%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 25%, 최대 87%.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가 맞아요. 그죠? 호흡기 바이러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유방암. 유방암은 20%가 더 위험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평균 69%가 더 위험해졌고, 최소 35%, 최대 110%, 111%가 위험해져. 그러니까 두 배가 위험해진 거예요. 두 배 이상이. 여기 전립선암이죠. 전립선암. 이 코로나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생식기 세포를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생식기에 섬유화를 진행시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 통계로도 지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가 만든 mRNA 백신을 보니까, 자, 갑상선암이 위험하고요. 두 번째 대장암, 폐암,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섞어서 맞았을 때 mRNA 백신하고 cDNA 백신하고 섞어서 이렇게 맞았을 때는 갑상선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런 순으로 위험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위암하고 폐암이 더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하고 대장암이 더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든 그룹에서 나이로 봤을 때는 그 75세 이상에서는 전립선암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자, 여기도 유방암 있잖아요. 유방암. 이거는 이제 65세 이하에서는 갑상선하고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유방암. 65세 이하에서는. 자, 그리고 유방암이 또 어디냐? 여기도 유방암이 있잖아요. 섞어서 맞았을 때 유방암이 더 잘 걸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mRNA 단독으로 맞았을 때도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성한테 더 취약하다. 이 백신 자체가, 코로나 백신 자체가 여성한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mRNA 백신이든 cDNA 백신이든 간에 여성한테 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 유방암이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자, 유방암이 여기 한 번, mRNA 백신에 한 번, 그 다음에 섞어 맞았을 때도 유방암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유방암 있잖아요. 그 65세 이하.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성 백신이 cDNA 백신이든 mRNA 백신이든 간에 이 백신이 여성한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스터를 맞았을 때는 실제로. 자, 이거 실제로라는 거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확신이죠, 확신. 실제로 위험에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캔서 타입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위암,
위암하고 췌장암, 위암하고 췌장암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저자들이 말하기를 부스터를 맞았을 때는 위암, 그 다음에 췌장암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substantially 이렇게 썼잖아요. 실제로 그러죠.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 아우어 파인드 이 사람들의 결과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는 뭐냐면 강조를 한다는 거. 이 사람들의 결과가 특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캔서 암의 위험이 코비드 백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백신하고 왜 암이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를 얘네들은 이 저자들은 하이라이트 강조를 한다. 강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그 결과는 더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캔서의 위험, 암의 위험하고 이 백신이 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여기 또 나오죠. 에피데미올로지컬 어소시에이션. 자,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 역학적인 관계. 이 역학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역학이라는 게 전염병이죠. 전염병적으로 봤을 때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 발생하고 이 코비드 19 백신하고 역학 관계가 있다는 거야. 역학 관계 아니 관계가 그냥 보통 관계에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야?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야. 전염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야. 전염병. 그러니까 이 백신이 암을 전염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코비드 19 백신이 이 암의 발생을 이 암의 누적 발생률하고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역학적인 관계. 그러니까 백신이 암을 전염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이퍼 염증 과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더니 염증 과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대 염증 과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염증 과다는 암이 생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염증이거든요. 몸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은 암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백신이 염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다하게. 그러니까 보통도 아니고 하이퍼로. 자, 그래서 이 교신 저자가 내과 의사잖아요. 내과 의사니까 이 사람은 또 특별히 또 그 위암에 대해서 더 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위암이 백신 맞은 그룹에서 위암이 특히 이제 특히 높으니 위암의 위험이 특히 높으니까 이 의사들은 그 부스터를 맞은 그룹에서 위암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코비드 19 백신이 그 암하고 관계가 된다. 암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암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could be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있을 수 뭐 이 사람이 이 저자가 겸손하게 표현을 해서 could be겠지만 could be를 썼겠지만은 실제로 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특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코비드 백신이 65세 이하 젊은 층에서 더 증가하는 것 같다. 65세 이하 젊은 층에서 더 증가됐다. 위험이 더 증가됐다는 거죠. 자, 백신 맞았다고 백신을 맞은 거지 왜 암 증가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뭐 곰팡이 뭐 이물질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백신 자체가 이렇게 암을 일으키도록 처음부터 기획됐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거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보면서. 자, 지금 이 A는 뭐냐면 유현 비율을 1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러니까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이 1을 넘어가면은 위험한 거죠. 자, 이 빨간 선을 이런 식으로 걸치면은 통계학적으로 이건 제가 빼버리고요.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요 빨간 선이거든요. 빨간 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암 위험이 여기가 1.25니까 25%는 증가를 한 거네요. 여기가 한 25% 정도 되겠죠. 25%. 그 다음에 갑상선 한 30%, 대략 30%. 아까 30%가 갑상선암이 35%네. 35%. 갑상선은 35%라 했죠. 35%. 그러니까 위암이 34%. 자, 그 다음에 위암이 34%. 대장암 여기 뭐 있어? 대장암이 28%. 여기 대장암. 그 다음에 대장암 28%. 그 다음에 폐암은 50%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50%가 넘어갔잖아요. 50%가 넘어가고. 자, 유방암도 한 20% 정도 되고요. 20% 이 그래프상으로는. 그 다음에 전립선암 70%.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게? 자, 이 그림 B는 뭐냐면은 이 밑에 거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1년간 누적 발생률은 만 명당 발생률이죠. 그다음 이 점선은 거의 뭐 45도 이거 뭐 거의 뭐 비례하네요. 점선은 그 백신 맞은 그룹. 그러니까 맞은 쪽이 안 맞은 쪽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1년 후에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대략 보니까 한 12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2명 정도? 그러면은 12명이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만 명당 발생자 수잖아요. 이쪽에 이 Y축이. 그러면 1년 후에 이 만 명당 발생률을 보니까 12명이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차까지 맞은 국민들 수가 4,467만 명이래요. 그러면 4467 곱하기 12명 하면은, 그러니까 53,604명이 암에 더 걸린다는 거죠.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53,604명이 더 암에 걸린다는 거죠. 백신 맞고 1년간. 자, 그러면 1년간 그랬으면은 3년간 따지면 한 16만 명이 암에 더 걸린다는 거네. 3년간만 따졌을 때 16만 명이 더 암에 걸린다. 참, 미치겠네, 미치겠어. 그 다음에 그림 C는 뭐냐면은, 백신 종류별로 봤을 때, 자, 일단 백신을 맞은 거 자체가 cDNA든 mRNA든 간에 백신을 무조건 맞으면 암 발생률이 한 25%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위험 지수가, 위험이.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한 cDNA 백신은 거의 50%가 더 증가하고, mRNA 백신은 대략 한 20%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섞어 맞았을 때는 이 중간값인 한 30% 정도가 위험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빨간 선을 넘으면, 빨간 선이 1.0인데 1.0을 넘으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만명당 이건 뭐야, 나이별로 봤을 때, 자, 이 제일 안전한 그룹이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노란색이 백신을 안 맞은 경우 65세 이하, 백신을 안 맞은 65세 이하가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하고,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야? 백신 맞은 75세 이상, 백신을 맞은 75세 이상이 제일 위험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만 따졌을 때 백신을 맞은 75세 이상이 가장 위험하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누적 발생률의 누적 발생 건수, 만 명당 누적 발생자 수. 그 다음에 그림 D는 뭐냐면요, 남녀 성별로 나눴을 때 제일 안전한 그룹이 지금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백신 안 맞은 남자가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그룹이 백신 맞은 여자들이 제일 위험하네요. 와,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남자가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백신 맞은 여자가 위험하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백신 맞은 남자, 여자 이렇게. 지금 이게 백신 맞은 남자, 여기가 백신 안 맞은 여자. 어쨌든 남녀별로 나눴을 때는 여자가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위험한 애네요. 위험하고, 그 남자가 안전하네요. 이렇게 발생률로 봤을 때, 자, 이 백신 안 맞은 남자는 발생률이 한 7%?
28% 정도 되고, 백신 맞은 여자는 발생률이 거의 50%가 되네요. 50%.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지금 여기가 27%니까 거의 2배 정도로 백신 맞은 여자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맞다고 본다면 앞으로 3년간 암 환자가 모든 암 환자 통틀어서 그 6개 암, 주로 6개 암이죠. 갑상선, 위암, 대장암, 그다음 폐암, 그다음에 유방암, 이렇게 1개, 2개, 셋, 넷,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전립선암 6개. 요 6개 암이, 이 통계가 맞다면 앞으로 3년간 16만 명이, 암 환자가 더 생긴다는 거죠. 이건 전염병 수요, 전염병. 아까 이 저자들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에피디미올로지컬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네요, 진짜로. 이게 괜히 이 저자들이 괜히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네요. 괜히 역학적인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을 괜히 쓴 게 아니네요. 지금 괜히 겁주는 게 아니고 통계로 말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 이 테이블 이름 뭐냐면요, 3차 부스터를 맞았을 때, 여기 위암이잖아요, 지금. 이 위암이 23%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때 P값이 0.041, 그러니까 굉장히, 이 P값이 굉장히 0.05 이하이면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P값이 0.04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수치죠. 그러니까 23%가 위험이 부스터 맞은 그룹에서 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췌장암, 팬크레아틱 캔서, 췌장암은 위험지수가 2.25에는 위험지수가 위험률이 2.25배. 그러니까 2.25배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 이때 P값은 0.01이니까 굉장히 위암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숫자죠. 0.001이니까. 자, 전립선암, 특히 75세 이상에서 전립선암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25배. 그 다음에, 이 루케미아는 백혈병은 오히려 0.56 떨어졌어요. 위험률이 더 떨어졌어요. 0.56배. 0.56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44%가 더 떨어졌어요. 반대로. 이건 좀 특이하죠. 이것도 P값이 0.020으로 이것도 굉장히 신뢰할 만하죠. 이 전에 그 뉴스에서 보면 뭐 코로나 백신 맞고 뭐 암이 뭐 좋아졌다,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백신을 맞았더니 암이 호전됐다. 그 뉴스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뉴스 찾아보시면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엉터리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의 저자들이 백신이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 맞지 말아라, 그런 의도로 쓰여졌다면
이 루케미아 이 수치는 빼버렸어야죠. 이 수치가 나오지 일부러 빼거나 어? 이거를 보여주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 데이터도 반대되는 이 루케미아에 대해서는 정반대되는 결과잖아요. 그죠? 정반대되는 결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위암하고 췌장암은 굉장히 위험하고 반대로 루케미아는 오히려 더 호전됐다는 거죠. 덜 위험하다는 거. 위험도가 44%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 신뢰성이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뭐 백신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히려 좋아진 경우도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오히려 이 논문에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퍼블리시 된 게 작년 9월 26일이에요. 작년 9월 26일 날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그 네이처 자매지 바이오 마커 리서치라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저널이라고 하더라고. 임팩트 점수도 높은 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있잖아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스프링거 네이처에서 출판하는 그런 저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준 있는 저널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바이오 마커 리서치라는 이런 저널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이 어디 뭐 특정 뭐 제약회사나 뭐 특정 뭐 병원이나 그런 데서 무슨 뭐 돈을 받고 돈 받고 펀딩 받고서 써준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데이터베이스 분석만으로 펀딩을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received no grant라는 no specific grant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랜트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계 분석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밝힐 때 어떤 뭐 복잡한 어려운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관계를 밝힌 거죠. 통계학적으로 뭐 컴퓨터 두드려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분석해 가지고 여기 있죠. 멀티 베어러블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 요 통계 기법은 의학 논문 쓸 때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멀티 베어러블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라는 건 직접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 통계학적 방법을 써서 그 백신하고 그 암 발생하고의 그 관계를 어소시에이션을 역학관계를 잘 밝혀냈다. 뭐 역학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뭐 겸손하게 이분들이 뭐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뭐 연구는 다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연구는 엄청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관계가 있다. 역학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백신이 암을 전염병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쓰신 분들. 이 김홍진 뭐 이분은 뭐 포항공대 4년 나오고 의과대학도 뭐 4년 나오고 뭐 엄청난 거의 천재 뭐 그런 수준의 분들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원이어 리스크 오브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자, 이 논문의 요점은 코로나 19 백신이 암을 전염병으로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